미나산 곤방와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짱입니다. 오늘도 혹시 누군가가 그대를 괴롭게 하진 않았나요? 여기는 괜찮아요. 매일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나날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제 목소리로 여러분의 고단했던 하루를 어루만져 드릴게요. 자, 피곤한 몸을 눕히고 제 이야기를 따라오세요. 그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곳. K짱의 검은 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베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K짱님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 K짱님의 컨텐츠를 늘 재밌게 보고 있는 캐스키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아빠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아빠는 어릴 적부터 집안 어른들과 낚시를 자주 다녔던 터라 또래 친구들과도 종종 낚시를 즐겨 하셨다고 합니다. 때는 아빠가 20대 초반이었던 어느 가을날이었대요. 선선하니 날씨도 좋고 밖에서 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동네 친구에게 근처에 낚시하기 좋은 곳이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요. 친구분도 좋다고 동의를 하셨고 그렇게 두 분은 낚시 갈 채비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빠가 말씀하셨던 낚시하기 좋은 곳은 그 당시 아빠의 옆 동네에 위치해 있었던 송파강이라는 곳인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그 석촌호수의 옛 이름입니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 송파강에는 관리인들의 눈을 피해 낚시를 하는 사람부터 물놀이를 하는 사람, 겨울에는 썰매를 타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상상도 되지 않지만 그때는 1970년도에서 80년대쯤이었고 동네 자체가 서울 맨 끝쪽에 위치해 있어서 거의 서울 외곽 지역과 다름없었다고 하니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돼요. 어쨌든 저희 아빠는 친구분과 함께 송파강에 도착했고 온갖 장비를 다 챙겨와 몇 시간째 죽치고 앉아있는 낚시꾼 아저씨들을 피해 사람이 없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에이, 젊은 애들이 와서 고기를 잡으면 얼마나 잡겠어? 아이씨, 고기 잘 잡고 있는 남의 터에 와서 방해하고 있네, 씨. 뭐 이런 핀잔들을 들을까 염려가 돼서 일부러 더 구석진 자리로 가셨다고 해요. 아빠와 아빠의 친구분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장비를 펴놓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입질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몇 시간이 지나 해가 뉘엿뉘엿 질 때 그때까지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고 해요. 두 분은 다 지쳐서 그만 정리를 하고 돌아가려는데 그때 마침 아빠의 친구분의 찌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친구분은 놀란 마음에 급히 낚싯줄을 감아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무거워서 생각보다 잘 올라오지 않았고 딱 건져 올렸을 때 얼핏 봤던 그 물고기의 모습은 굉장히 털이 많고 커다란 괴상한 생김새의 물고기였다고 합니다. 그땐 이미 주변이 많이 어두워졌던 터라 물고기가 잘 보이지 않았던 아빠와 아빠의 친구분은 줄을 당겼을 때 본 물고기의 모습에 그만 낚싯대를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의 벗겨진 두피였다고 해요. 그 당시 송파강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 썰매를 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투신 자살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다가 나오지 못하고 잠겨 죽은 사람도 꽤 많았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사건 사고로 인해 송파강 일대에는 몇 번의 공사를 거쳐 사람이 넘기 어려운 난간을 설치하게 되었고, 물가 근처로 가는 사람이 보이면 거 올라가지 마세요. 안 됩니다. 라며 경고하는 관리사무소의 확성기 방송도 있었다고 하네요. 언니, 저희 아빠의 실제 경험담 어떠셨나요? 저는 아직도 송파강, 그러니까 지금의 석촌호수 근처에 살고 있어서 굉장히 소름 돋았던 기억이 나네요. 과연 그 머리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송파강, 지금의 석촌호수에서 억울하게 빠진 사람이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보내는 절실한 신호가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익명으로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고생 캐스키입니다. 도쿄 K장님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낸 사연은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학원 영어 선생님이 직접 겪으셨던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다녔던 학원에 오시기 한참 전에 서울 도심가에 있는 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하셨다고 해요. 학원이 규모도 꽤 크고 거리 주변도 노래방이나 유흥업소도 많아서 밤에 사람도 많고 밝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히 무섭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참고로 학원의 구조는 신간과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선생님이 계셨던 건물은 고등부가 있었던 구간 건물이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축제 때문에 학원에 다니던 고등학생들이 학원을 빠지는 바람에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생의 학부모님께서 전화가 걸려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 1시간가량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혼자 남으셨고 경비 아저씨께서도 키를 맡기시곤 퇴근하셨다고 합니다. 전화를 마친 선생님께서 문을 잠그고 나가려는데 문득 학원을 순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으셨다고 해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차례차례 불이 꺼진 강의실을 살피시곤 3번 강의실에 섰는데 강의실 앞자리 오른쪽 첫 번째 자리에 한 40, 50대로 보이는 어떤 아저씨께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천장에 달린 전구가 자꾸 깨져서 아무도 앉지 않았던 자리였다고 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는 전구를 갈아도 또 점검을 해도 자꾸 깨졌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누구지? 라면서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일단 들어는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문을 열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본 그 자리에는 아저씨가 아닌 소라색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축제를 한 고등학교의 교복이었죠. 선생님은 의아했지만 내가 잘못 봤나? 아니 그것보다 오늘 학원에 온 고등학생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며 그 학생에게 다가가 말을 거셨다고 합니다. 얘, 오늘 축제에서 학원 끝났어. 넌 집에 안 가? 빨리 집에 가. 그러자 그 학생이 굉장히 화가 난 말투로 좀만 공부하다 갈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아니
지금 학원문 닫을 거야. 빨리 집에 가. 라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좀 전보다 좀 더 퉁명한 말투로 공부하다가 간다고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쩐지 무서워진 선생님께서는 그래, 알았다. 알겠다고 하신 후에 황급히 강의실을 빠져나오셨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신관에 계시는 선생님께 같이 학원을 순찰하자는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관 선생님께서는 흔쾌히 수락을 하셨고 두 분이서 학원 순찰을 하게 되셨대요. 선생님께서는 이를 빌미로 그 학생을 다시 보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그 안도감에 성큼성큼 그 학생이 있던 강의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려고 하는 그때 신관 선생님께서 큰 소리로 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 강의실 위험해서 안쪽에서 실리콘으로 막아놨잖아요. 라고 하셨답니다. 그때서야 선생님께서는 깨달으셨다고 해요. 전구가 자꾸 깨져서 학생들이 많이 다치는 바람에 아예 실리콘으로 그 강의실 문을 막아놓은 것을요. 선생님은 온몸에 소름이 끼치셨고 다시 한번 그 문을 열어보려고 해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남학생도 사라졌고요. 선생님이 보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보다 선생님께선 어떻게 그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역시 귀신이었을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유수끼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건 제가 아는 언니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 언니를 포함해서 총 3명이 밤 늦게까지 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길은 빌라촌이었는데 아파트로 새로 짓는다고 공사가 들어갈 때쯤이어서 빌라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고 빌라 건물은 천 같은 걸로 다 막아놓은 상태인데다가 가로등도 몇 개만 작동되어서 가로등이나 빛이 없는 곳은 굉장히 깜깜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언니의 동생이 며칠 전에 그 길을 걷다가 귀신을 봤다고 하질 않나. 또 다른 아는 친구는 이상한 현상을 겪었다고 하질 않나. 그래서인지 너무 무서워서 그 3명이 팔짱을 꼭 낀 채로 함께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좀 떨어진 곳에서 뭔가 큰 물체가 있는 것 같았대요. 무서워진 언니들은 더 바싹 붙어서 가는데 그 정체모를 물체가 가까워질수록 어떤 물체인지 보이더래요. 그건 큰 대형견을 넣어두는 케이지였고 그 위에는 검은 천으로 덮여 있었대요. 그걸 본 언니들은 뭐야 하면서 긴장이 풀렸고 그 중에 한 명은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 언니여서 뭐야? 야, 안에 강아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쪽으로 막 달려갔대요. 나머지 2 언니들도 당연히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 빠른 걸음으로 그 언니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멍멍아, 안에 있니? 야, 완전 귀엽겠다. 진짜 강아지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떠들면서 가장 동물을 좋아하던 그 언니가 케이지 위에 덮여진 검은 천을 걷어내려는 순간 이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언니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미친 듯이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진짜 강아지 소리가 아닌 사람이 냈던 소리였다고 하더군요. 지루한 듯 아주 낮은 목소리로 어디가? 어디가?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혜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단 저희 엄마가 겪으셨던 일이어서 저에겐 너무나도 소름 돋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 엄마의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셨었어요. 면허가 있으셔서 차로 다니셨는데 그날은 회식이 있는 날이어서 차를 집에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출근하셨대요. 그리고 전철이 끊기기 전에 얼른 먹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회식이 그렇잖아요. 어느새 시간을 보니 새벽 1~2시쯤 되어 있었대요. 다음 날도 출근해야 하는데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다 보니 회식 도중에 나와서 택시를 불렀대요. 그때 저희 엄마는 개인 택시보다 회사 택시가 안전하다는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회사 택시를 불러서 타셨대요. 요즘 카카오 택시라던가 콜택시 같은 회사 택시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또 저희 엄마는 술을 원래 안 드셔서 맨정신에 택시를 타셨었고요. 영등포였나? 그쪽에서 택시를 타면서 엄마는 인천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동시에 차가 출발했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택시 아저씨를 봤는데 택시 아저씨께서 모자를 쓰고 있었대요. 일반 검은색의 캡 모자를 깊게 눌렀었대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택시 기사님들 운전할 때 모자 쓰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다행히 저희 엄마는 평소에 운전을 하고 다니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모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들었지만 일부러 티는 안 내셨대요. 솔직히 억울하게 의심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그 택시 기사님이 이상한 분일지라도 오히려 더 티를 안 내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계속 백미러로 저희 엄마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래요. 뭐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할 텐데 정말 이상하리만치 계속 쳐다보더래요.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는 마음속으로 아니 왜 자꾸 날 쳐다봐? 그리고 모자를 왜 쓴 거지? 회사 택시인데 설마 아닐 거야. 이렇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커져가고 있었대요. 그렇게 서울에서 인천으로 왔고 집이 가까워질 때쯤 집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빠지더래요. 그 길로 빠지면 개발 지역이라고 하나요? 그때 당시 저희 집 근처에 전철역이 새로 생긴다고 공사 중이었고 역시 역이 하나 생기니 당연히 그 주위도 건물들을 짓고 할 때여서 그냥 한마디로 그쪽은 사방이 공사 현장이었대요. 새벽이라 당연히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요. 그래서 엄마가 택시 아저씨께 저기 기사님 이쪽으로 가면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그 택시 기사가 알아요? 라는 한마디만 하고 운전을 계속하더래요. 그런데 택시 앞 조수석에 기사님 사진과 정보 같은 게 붙여져 있잖아요. 그걸 보려고 저희 엄마가 고개를 옆으로 기우는 순간 기사님이 그 정보가 있는 대시보드 쪽을 주먹으로 내려치더래요. 그 이후로는 백미러로 엄마를 대놓고 쳐다보고 쳐다보는 주기도 심해지면서 이제는 웃기까지 하더래요.
그러면서 공사장에 택시가 멈춰 섰는데 엄마가 눈동자를 돌려서 주위를 보니까 건너편에 개인 택시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안에서는 아저씨가 주무시고 계셨대요. 그렇게 차가 쓰자마자 얼른 문을 열고 개인 택시까지 미친 듯이 뛰어갔대요. 지금 생각하면 맞은편에 있던 그 택시 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때는 그럴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미친 듯이 뛰셨었대요. 당연히 그 남자 기사는 저희 엄마를 쫓아왔고요. 그리고 힘들게 뛰어가서 그 개인 택시 차 문이 엄마 손에 닿자마자 저희 엄마는 그렇게 눈물이 나시더래요. 그렇게 택시 안에 타고 저희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셨대요.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빨리 출발해요 아저씨. 라면서 막 울고불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아저씨가 엄마가 타자마자 문을 잠궈주시고 바로 출발해 주셨대요. 그 남자가 쫓아올까봐 일부러 빙빙 돌다가 집과 먼 다른 곳에 내려주셨대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오실 때까지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희 엄마와 함께 계셔주셨고요. 그런 일이 있고 아는 분한테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너무 무서웠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개인 택시가 번 돈은 자기가 그 돈을 갚기 때문에 직접 운전하지만 회사 택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투잡을 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투잡을 뛰러 갈 때 회사 몰래 그 택시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대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맡길 때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그분의 이야기를 100% 믿을 수는 없고 당연히 그렇지 않은 기사분들도 많이 계시는 건 알지만 저희 엄마가 그런 일을 겪어서 그런지 그날 이후로 저희 엄마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게 되는 경우가 오면 꼭 개인 택시를 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언니, 그리고 캐스키 분들 택시 탈 때 조심하세요. 어디로 가드릴까요? 5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김경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부모님은 아침 일찍 시골 가셨고 저는 옆집 친구 2명을 불렀습니다. 그때 한참 유행이었던 부루마블 판 게임을 하고 있었죠. 안방에서 시원한 에어컨을 맞으며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창밖을 보니 벌써 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둘 다 옆집에 살기도 하고 재미있게 놀고 있었던 터라 둘 다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친구가 배고플까봐 라면이라도 만들어주려고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경은아, 하며 아빠가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벌써 오셨나? 하고 나무 문을 열고 현관문을 확인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더워서 잘못 들었나 싶었죠. 참고로 저희 집은 2층 주택이며 구조가 거실 나무문, 신발장, 현관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을 볼 수가 있었죠.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왠지 오싹한 기분에 빨리 만들고 후다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원한 안방에 들어오니 살 것 같더라고요. 아, 역시 더워서 잘못 들은 거야.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사이좋게 TV를 보며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경은아,
하고 아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나 하고 친구들을 보니 그저 TV를 보고 웃고 있길래 역시 잘못 들은 거겠지? 하고 TV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친구가 저를 툭 치면서 야, 빨리 밖에 나가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고 묻자 이번엔 또 다른 친구가 절 보면서 야, 니네 아빠 너 계속 부르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나만 들리는 게 아니라면 진짜 아빠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상한 겁니다. 만약 아빠라면 집 현관 번호키를 누르거나 급하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되는데 왜 계속 내 이름만 부르는 거지? 저는 친구들에게 야, 아까 확인했다고. 근데 아무도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자 저의 친구들은 야, 그러면 우리가 들은 건 뭐야? 라고 하면서 다 같이 현관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현관문으로 다가갔고 문을 열어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친구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서워진 저와 또 다른 친구도 그 친구를 따라 계단으로 막 내려갔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저희 집은 2층이라 올라올 때 소리가 나는데 왜 발소리가 안 났지? 그때 정말로 저희가 귀신에게 홀린 걸까요? 왜 하필 제 이름을 부른 걸까요? 그 후 비명을 지르며 먼저 도망갔던 그 친구는 저희 집이 무섭기도 하고 자신의 집에 아무도 없으니 놀러 오라고 해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집에 가니까 정말 고요했습니다. 그 친구 집은 아파트여서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됐기 때문에 조용히 뭐하고 놀까 고민하다가 거실에 있는 인형을 보고 인형놀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서로 자신이 인형이 된 것처럼 역할놀이를 했습니다. 그땐 뭐가 그리 재미있었는지 깔깔거리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제 눈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실 바로 옆에 있는 제 친구 방이었는데 제 친구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깜깜한 암흑이 왠지 묘한 느낌이 들더군요. 뭔가 기분 나쁘기도 하면서 오싹한 그런 느낌이요. 문을 닫을까도 생각했지만 왠지 그 방에 다가가기도 싫을 뿐더러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인형으로 돌리는데 그때 갑자기 일정하게 가느다란 아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린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설명을 못하겠지만 마치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10초에서 15초 정도 계속 지속됐던 것 같아요. 짧지도 않은 소리에 이 이웃에 애기가 사나?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겠지? 설마. 라면서 위안을 삼았고 괜히 친구에게 TV를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시끌벅적하지만 왠지 모르게 집안이 싸하게 조용한 것 같아서 TV라도 틀면 괜찮겠지 싶었기 때문이에요. TV를 틀자 역시 그 소리는 안 들리더라고요. 역시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였어. 라고 안심하면서 친구와 함께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이번엔 어떤 남자가 라고 하는 거예요. 굵고 낮으면서도 뭔가 갈리는 목소리로 가까이 들렸습니다. 저는 TV에서 나는 소린가 하고 TV를 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확신이 들더라고요. 고요한 집안에서 들리는
그것도 바로 제 옆에 있는 친구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오싹한 마음에 굳어있자 친구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야, 너 지금 이 소리 안 들려? 어? 무슨 소리?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진짜 장난이 아니고 이 목소리 안 들리냐고. 야, 너 왜 그래? 부모님 늦게 오시는데. 무섭게 하지 말라고.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도 제 말에 겁이 난 건지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그걸 보고 미안해지긴 했지만 솔직히 진짜 너무 겁이 나서 친구랑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늦도록 친구 혼자 있는다는 게 마음에 걸렸던 저는 그냥 친구 방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주먹을 꽉 쥐고 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을 너무 꽉 쥔 탓인지 손에서는 땀이 나기 시작했고 심장은 벌떡벌떡 뛰었습니다. 눈은 앞에 있는 문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문 손잡이를 잡고 확 열어서 바로 옆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진짜 평범한 방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보고 뛰던 심장도 평온해지고 주저앉아서 절 보던 제 친구와 눈을 마주보며 서로 한숨을 쉬고 멋쩍게 웃고 불을 끄고 문을 닫으려 할 때 저는 앞에 보이는 제 친구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는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여자와 남자 아기 목소리가 서로 합창하듯이 하고 제 바로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밖에서 같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친구가 하도 궁금해하길래 다음날 말해줬어요. 제 친구는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무섭다고 했지만 다행히도 별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선명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왜 저에게만 들렸던 걸까요? 혹시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이 절 보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경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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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은아. 검은 밤 속 어떠셨나요? 그대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편안하셨나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그대를 괴롭히진 않아도 그대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그대 곁에 붙어 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가지마. 나랑 같이 여기 있자.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